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상황과 부동산 시장 중요 소식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네 번째 은행 위기가 시작될 조짐이 생겼다는 것, 또 하나 카카오뱅크에서 일어난 비상식적인 상황,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게요. ECB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3.0에서 한 달 만에 3.5%로 빅스텝을 밟았어요. 자, 시장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좀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그냥 빅스텝을 단행해버렸습니다. 자, 어제 뜨거운 이슈였던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는요,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 주가가 급반등했죠. 왜냐면은 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예상 손실이 자본 적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증자가 필요하거든요. 이 증자에 누가 참여하겠냐? 그래서 위기는 다시 고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에서 이런 위험 상황에서 빅스텝을 단행한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SVB 사태하고 크레딧 스위스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SVB 사태, 얘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파산했나요? 급격한 긴축에 따른 결과란 말이에요. 물론 보유채권에 대해서 해지를 제대로 안 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요, 솔직히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은행도 다 이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투자 실패가 결정적인 부실 가능성의 원인으로 지목돼요. 긴축 결과랑 관련이 없다는 거죠. 또한 이후에서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물가, 유로존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8.5%입니다. 3월 2일날 발표된 2월 물가 지표가 예측치 8.2%보다 높았어요. 자, 그래서 이전치 1월 CPI하고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 물가 대비 너무 낮은 금리 수준 3.5% 말도 안 된다. 3.5%까지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죠. 자, 22 빅스텝 발표 이후에 패드워치에 나타난 미국 3월 FOMC 결과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동결 전망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75%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연준도 올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자,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19만 2천 명이었습니다. 시장 예측치 20만 5천 명, 전주 21만 2천 명보다도 한참 낮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용이 탄탄해요. 그리고 미국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치 171만보다 낮은 168만을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는요, 10년물, 2년물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은 3.53%, 2년물은 4.13%, 10년물 같은 경우는 4%에서 3.53까지 떨어진 거고, 2년물 같은 경우는 5%에서 4.13까지 떨어진 거죠.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금 시세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에서 네 번째 위기은행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지금 주가가요 무려 20% 급락했습니다. 어제 27% 반등했거든요. 다시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중소규모 은행인데 자산이 279조 원으로 SVB 은행과 비슷합니다. 여기도 SVB와 동일하게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에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국 정부의 예금자 보호와 패드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의 91조 원 규모의 자금 수혈로 위기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주가가 다시 급락을 했다는 거죠. 왜 문제가 됐을까요? S&P에서 신용평가사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 투기 등급으로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종전에 싱글 A-에서 더블 B 플러스로 4단계나 낮춰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소식이 들렸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 지금 사태가 진정되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면 굳이 이런 나쁜 시기에 매각할 이유가 없지 않냐? 무엇인가? 깨지고 있구나. 이것이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된 겁니다. 하지만 네 번째 은행의 위기, 시장이 더 큰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은행 시스템 건전, 예금 안전,
확신해도 된다고 발언한 거, 그리고 JP모건이 연준은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최대 2조 달러 사용 가능. 야, 그러면은 돈 부족할 걱정은 없어도 되겠네. 이런 좀 안도감이 좀 전체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증시는 크게 반등한 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너무 미국 이야기만 했나요? 이제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3월 20일부터 12억 초과 주택도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고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기준 9억 이하에서 적용됐던 중도금 대출 제한이 12억 이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분양가 기준이 이번에 폐지가 돼버린 거죠. 자, 전용 84 타입 기존 12억 넘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A타입이 12억 9,600, B타입이 13억 600, 그리고 C타입이 13억 91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도금 대출 금리가 공개가 됐어요. 4.82%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둔촌중공조합이 6개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는데 2조 8천억 원 규모로 4.82%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때가 운이 좋네요.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동대문구에서 굵직굵직한 사업장이 좀 많이 나오고 하반기에 강남 상구에서 재건축 사업장에서 좀 많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동대문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 넘는 분양가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강남 상구에서 12억 초과하는 아파트, 고가 아파트 분양이 쏟아지게 됩니다. 8개 사업장에서 일반 분양만 4,400가구예요. 강남 상구에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기회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 아파트에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3월 20일부터. 올해 나오는 강남 분양에 대한 기회는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에 강남에 진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정리드렸어요. 그중 하나가 분양인데 이번에 유난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멤버십 영상에서 현재 핫한 분양권 투자 중심으로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겨울에 집 사시고 추가로 분양권 투자하신 분도 벌써 계십니다. 자, SVB 사태 이후에 은행채 금리 변화도 좀 볼까요? 금융채 AAA 등급 기준 1년물이요. 3월 2일 날 3.96%에서 3월 16일 기준 3.68%까지 낮아졌습니다. AAA 등급 기준 금융채 5년물은요 4.56%에서 4.03%까지 낮아졌습니다. 자, 이것이 은행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줘요. 은행권 이제 인터넷 은행 말고 일반 오프라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4.5에서 4.2로 낮아졌고요. 은행권 전세 최저금리가 4.2%에서 3.98%까지 낮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인터넷 은행은 한술 더 떠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금리 3.88%입니다. 어떻게 이런 금리가 나오죠? 특히 혼합금리는요 충격적이에요. 3.87%부터 있습니다. 아까 이 혼합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4%가 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출금리가 3.87%가 나오지? 이것도 의아한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전세보증금 대출이에요. 최저금리가 3.13%부터 시작입니다. 와, 어떻게 3.1%대가 나오죠? 딱 봤더니 가상금리가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요. 와, 이거 역마진 안 나오나? 여러분, 이거 빨리 받으세요. K뱅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3.85%부터 전세대출은 3.79%로 카카오뱅크보다는 좀 더 높네요. 대부분 요즘은 특례 보금자리론 아니면 인터넷 은행을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행권에서도 이번에 이제 국채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계속 낮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금리 변화, 와, 3% 초반이 나왔어요. 전세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사 볼게요. 이참에 전망 좋은 집으로 옮기자 전세족 다시 난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세입자 구하기에 전쟁이 난 소리가 들었는데 요즘 조금이라도 더 싼 전세는 바로바로 나간다고 하네요. 전세 매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분기 입주 물량 여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4월부터 지표상 전세 가격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나마 실수자들이 접근 가능한 매력적인 가격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폭이 큰 초급매가
그것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는 지금 좀 빨리 서두르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일반 영상에 잘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시장 상황이 좀 꽤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자, 2년 만에 밀어내기 분양이 시작됩니다. 무주택자, 이주택자 모두한테도 기회입니다. 요즘 유주택자분들의 분양에 관심이 더 많아요. 자, 분양 정보는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저희가 제때 빠르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그리고 청약 경쟁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분양 정보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하셔서요 소중한 청약 기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